안녕하세요. 안전제일 포트폴리오 126주차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만담, 개별 종목을 하지 않는 이유. 자, 지난주 지수 인버스를 하지 않는 이유에 이어서 오늘은 개별 종목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나 경기에 무관하게 일어나는 비체계적 위험에 따른 변동성이 큰 문제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사놓은 회사의 임직원 중 누구 하나 사고 치면은 주가가 바로바로 반응을 합니다. 대형주는 물론이고 중소형주들은 말할 것도 없죠. 뉴스에 연이어 나오는 횡령이나 주가 조작 사건 보면 기가 찹니다. 이런 종목들 몰빵쳐서 반토막 되면은 투자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2배, 3배 오르는 것에만 눈에 들어오죠. 이런 유혹에 개별 종목들 많이 하시는데 2배, 3배 먹는 경우보다 사건 사고로 반토막 되는 사례가 더 많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운이 좋아 폭등주 종목을 초기에 잡았다고 한들 그거 다 못 먹습니다. 밥 먹으면 정말 잘한 겁니다. 이런 큰 변동성이 투자에 아주 불리한 이유는 큰 폭의 상승에는 우리가 큰 수익을 먹을 수가 없는데 큰 폭의 하락은 또 그대로 맞죠. 해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사건 사고와 같은 돌발 사태는 어떠한 분석으로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 지수 ETF는 어떻습니까? 우리 코덱스 200의 경우 대형주로만 200종목을 골고루 담고 있어서 한두 종목 터진들 그 영향이 아주 미미합니다. 게다가 저런 사고들은 주로 ETF 구성 종목 외의 이 중소형 주들이 많죠. 하지만 ETF의 경우 코스피는 상위 20%, 코스닥은 상위 15%의 종목만 가지고 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 사고율도 훨씬 낮은 데다 자동으로 분산 투자라는 안전장치까지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ETF 좋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을 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운이 아니면 시장 지수를 이길 수 있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그런 투자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노벨상이 검증한 진실이죠. 앞선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효율적 시장 가설. 혹여 이 먹는 것만 캡처해서 올리는 이 고수한테 현혹돼서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좌 전체 까면 볼 것도 없습니다. 근데 안 까죠? 아니 못 갑니다. 하지만 ETF로 투자하면은 적어도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면서 투자를 해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에 지배당하지 않고 실력으로 실현 가능한 수익을 달성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ETF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별 종목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안전제일 구성 종목들 하나하나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담 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은 이렇게 되겠죠. 비체계적 위험에 따른 변동성이 너무 크다. 장기로 가면 시장 지수 수익을 넘어서는 투자는 없다. 그래서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먼저 평가 수익 확인하시고요. 2021년 9월부터 어제까지죠. 투자 손익 27만 9,779원, 투자 수익률 플러스 0.45%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착 진행되고 있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섹터별 자산 배분 현황. 국가 지수의 25%, 부동산의 11%, 달러의 7%, 채권 48%, 현금 9%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타 자산가의 수익률 비율이요. 안전제일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17.6%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보다는 훨씬 앞서고 있죠. 나스닥 지수 플러스 꾸준히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네요. 나스닥은 참 대단합니다. 2.8%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수 14.3%, 안전제일 0.4%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비중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덱스 200 종목 신규 진입이네요. 예, 348만원 신규 진입해서 전체 대비 3%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지난주 보유 잔고 대비 32% 늘어서 전체 대비 12%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 대비 12%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채선물 10년 지난주 잔고 대비 54% 늘어서 전체 대비 9%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지난주 잔고 대비 손절 마이너스 38% 해서 지난주 보유 잔고 중에 38%를 손절 쳤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잔고가 전체 대비 1%, 109만원 1% 조금 안 되네요.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지난주 잔고 대비 플러스 63% 비중 늘려서 전체 대비 7%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지난주 잔고 대비 54% 비중 늘려서 전체 대비 10%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지난주 잔고 대비 마이너스 24% 익절을 했네요. 익절해서 전체 대비 3%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지난주 잔고 대비 마이너스 300% 늘어서 전체 대비 11%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지난주 잔고 대비 마이너스 26% 익절해서 전체 대비 4%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 팡이나 미국 나스닥의 경우에 익절을 한 이유가 하락을 전망해서 익절한 거 아닙니다. 예, 너무 조금씩 많이 충분히 먹었으니까 조금 줄여가자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127주차로 찾아뵙겠습니다.